오늘은 1892년부터 1973년까지 살았던 미국의 여류작가 펄벅의 단편소설 약혼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작가는 1938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알고 지내던 이사벨과 류는 서로를 사랑하게 되어 약혼하지만 결혼을 며칠 앞두고 이사벨의 마음에 변화가 생깁니다. 소설 속의 문장들을 해피리더 북튜브 채널 운영자의 목소리로 소개하고 배경화면에는 공원에 늑대 14마리를 풀어놓자 자연 생태계가 회복되었다는 이야기를 소개하는데 자연은 인간이 손대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둘 때 더 건강하고 아름답다는 교훈을 들려주니 소설과 자연 다큐멘터리를 동시에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이자벨은 골똘히 생각에 잠겼다. 왜 그렇게 서둘러 결혼을 발표했을까? 그들이 이미 약혼한 사이라는 것을 인식하며 그녀가 그들의 결혼 생활에 대해 확신을 얻을 때까지 적어도 한두 달은 서로를 철저히 시험해 보았어야만 했던 것이다. 그렇게 했더라면 지금 그녀는 쉽게 류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터였다. 류, 내가 지나치게 성급했었다고 생각해. 정말 나는 당신과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 미안한 말이지만 빨리 다른 여자를 찾아보길 바라겠어요. 우린 다시 전처럼 순수한 친구로 지내자. 한편 아름다운 이사벨과의 결혼을 서둘렀던 류의 마음에도 변화가 생겨 삼촌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언제부터 그녀에게 키스하기를 원치 않게 되었던가. 그는 아무래도 알 수가 없었다. 그녀에게 실증나게 된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교양을 지니고 있어 분별 없는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세상 물정을 잘 아는 좋은 아내가 될 것이다. 모든 것이 완벽했기에 그들의 결혼이 행복하지 못할 이유는 하나도 없었다. 지금도 그녀에게 키스할 때는 즐거웠으나 절실히 키스를 원하지 않게 된 것이다. 문제는 여기에 있었다. 즐겁기는 하지만 절실히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였다. 만약 결혼 후에 그렇게 된다면 이미 때가 늦었으므로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참고 살아야겠지만 지금은 아직 때가 늦지 않았다. 이제 결혼식 날도 얼마 남지 않았고 모든 준비가 갖춰졌는데 이상하게도 이 결혼을 계속 추진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예전처럼 순수한 우정으로 대하고 싶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꼭 파혼을 해야겠으면 결혼식 날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당장 해라. 그렇지 않으려면 영원히 평화를 간직하고. 갑자기 백부가 힘주어 말했다. 하지만 류는 파혼했을 경우 두 집안의 체면이 상하게 될 것을 우려하고 특히 이사벨이 상처받게 될까봐 몹시 걱정합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이사벨은 자신의 속마음을 류에게 털어놓으려 했는데 망설이고 있는 동안 류가 먼저 그녀에게 파혼을 언급하자 이사벨은 충격을 받습니다. 모든 면에서 잘 어울리는 듯하지만 실상은 류가 그녀에게 적당한 남편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해야 한다. 그렇게 그녀가 적당한 때를 기다리고 있는 사이 놀랍게도 그녀가 말하려던 그 말을 류가 하는 것이 아닌가. 넌 이 결혼을 할 수 없어, 이자벨. 칼을 잡은 것은 그녀가 아니라 류였고 칼로 찌른 것도 류였다. 그녀는 칼에 찔리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이상한 것은 그 칼에 찔릴 때 기쁨을 느꼈어야 했을 그녀가
고통을 느낀 것이었다. 그녀는 입을 다물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왜 이렇게 소리치지 못하는가? 류, 당신도 그렇게 느끼고 있었어? 나도 지금 그 말을 할 용기를 내보려고 하던 참이었는데. 하지만 그녀는 한마디도 말할 수가 없었다. 류에 대한 분노가 끌어올랐다. 그녀가 괴로워하듯 류도 괴로워하는 것이 마땅했던 것이다. 나도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어. 류가 실망에 잠긴 어조로 말했다. 나는 내 자신이 미워졌어. 당신에 관한 건 무엇이든 좋아해. 나는 당신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어. 당신처럼 지성적이면서도 아름다운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다는 건 누구에게나 영광이 아닐 수 없지. 그런데 그 영광이 나에게서 사라지고 만 거야. 나는 내 자신을 통 알 수가 없어. 이사벨은 그제야 입을 열었다. 처음 그렇게 느꼈을 때 나에게 말해주지 않은 건 잔인한 일이야. 이자벨,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 이자벨, 나는 나 자신을 미워해. 모든 잘못은 나에게 있어.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겠어. 안 돼요. 당신이 하면 안 돼. 그녀가 재빨리 말했다. 물론 그가 해서는 안 된다. 류는 그녀에게 이 문제에 대해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가 약혼을 깬 것처럼 해야 한다. 이자벨, 나는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하겠어. 그녀가 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었으나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을 누가 먼저 했는가는 그녀에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다.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 것은 여자가 남자를 버리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이다. 류와 그녀 사이에는 영원히 우정이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녀가 그를 볼 때마다 옛 상처를 회상할 것이고 또한 그 상처는 사랑 때문이 아니라 자존심 때문에 피를 흘릴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옛날 인습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었다. 그녀에게 있어서는 애정과 자존심이 가장 큰 재산이었을 것이므로 류는 그녀의 그러한 것을 완전히 손상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사랑과 자존심을 제외하고 여자가 갖고 있는 것은 별로 없다. 이렇게 현대적인 시대에도 이 문제만큼은 여전히 그러하다고 그녀는 생각했기에 무척 화가 났다. 작가 펄벅은 여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산은 사랑과 자존심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깨달은 류가 이사벨의 상처 입은 자존심을 회복시켜 주려고 노력하는데 오히려 이사벨은 자존심을 내던져 버리고 솔직해지기로 합니다. 나는 진심으로 당신을 좋아해.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당신을 좋아하는 건 사실이야. 당신이 날 미워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야. 당신이 나를 미워한다면 나는 정말로 견딜 수 없을 거야. 이자벨, 이 문제를 좀 더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어. 나는 지금까지 당신의 친구로 지내왔잖아. 나는 당신을 잃어버릴 순 없어. 류의 태도와 말투가 하도 진지하고 열정적이어서 그녀는 다시 한번 그를 사랑할 뻔했다. 하지만 결코 다시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모든 것이 약혼 전과 조금도 다름이 없게 되기를 원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류에게 모든 사실을 솔직하게 말해주는 것이다. 자존심 때문에 그에게 벌을 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것은 이미 죽어 없어진 과거 여자의 자존심이지 이자벨의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원치 않는 상속이었으므로 버리면 그만인 것이다. 류, 나 역시
나 자신을 미워해. 나도 당신과 똑같은 말을 하려고 했어. 결혼을 포기하자고. 느닷없이 그녀가 말했다. 류는 그 말이 자신의 마음속으로 찾아 들어가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소리쳤다. 이자벨,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렇다면 왜 먼저 말하지 않았어? 나만 진땀을 빼게 하다니. 그러니까 내 자신이 밉다는 거죠. 사실 당신이 갑자기 습격을 한 셈이에요. 당신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지도 못했거든. 이자벨, 그만. 이젠 사랑에 대해서 말하지 않기로 해. 나는 당신을 진정 좋아하고 있어. 나는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을 잊을 순 없어. 나도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공동으로 파혼하기로 했다고 부모님들께 말하기로 해. 그리고 우리는 약혼 이전처럼 그대로 친구처럼 지내도록 하자. 갑자기 류는 이자벨에게 키스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전과 같은 키스가 아니라 한 남자가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여자, 그리고 그와 한 세계에서 살아가는 여자에게 하는 그런 키스를 하고 싶었던 것이다. 사랑이란 두 사람이 한 세계를 함께 소유하는 것이 아닐까. 이자벨, 하지만 류가 말을 계속할 필요는 없었다. 그녀에게 키스함으로써 알려주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솔직한 대화를 통해 두 청춘은 결혼을 포기하는 대신 평생 서로의 친구가 되기로 합니다. 만일 그들이 체면이나 자존심을 앞세워 거짓 연기를 했거나 사랑이 없는 결혼을 했다면 그들은 불행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체면이나 자존심보다는 솔직함을 선택한 이자벨과 류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그들의 솔직한 우정이 죽는 날까지 쭉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문장을 발견했기에 소개하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정함과 친절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것을 빙자하여 남의 일에 일일이 간섭하는 것은 성가신 일이다.